자,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민영화 얘기예요. 자, 우리 공공 서비스를 다 누가 하다가 정부가 하다가 이제 민간 나갔어요. 그럼 정부가 하면 좋은 게 뭘까요? 뭐 크게 보면 돼. 민주화 능률이 기본이니까 민주가 정부 거고 능률이 민간 거고요. 또 효율과 형평으로 한다면 파이를 키우는 효율성이 민간 거고 형평성이 이제 정부께 돼요. 그치? 근데 민간은 어때요? 경쟁이니까 질이 좋아지겠지. 대신 대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약자들은 못 쓰겠죠. 또 돈이 안 되면 그만둘까 안 될까? 그만두니까 이제 안정성이나 계속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준정부하고 비교됐을 때하고 또 준정부하고 또 민간 비교됐을 때 이게 달라지겠지. 그럼 준정부는 정부에 비교해서는 좀 더 능률적이에요. 근데 민간과 비교한다면 좀 더 공공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뭐 답은 쉬웠을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600개밖에 안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뭐밖에 안 되냐, 그냥 이런 과목이 이 정도 나온다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내가 또 4,000개 드리잖아. 지금 그걸 가지고 마무리 하셔야 돼요. 문제로 합니다. 자, 보니까 민간 위탁 목적이 아닌 건 책임성은 아니에요. 항상 책임성은 누가 좋아져? 정부가 할 때가 좋아져요. 근데 민간이 하더라도 그 일은 공적 일이야, 사적 일이야? 공적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민간이 하더라도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공무원이 하지 않고 민간이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지금 모호해지는 거야. 만약에 여기 전력이 안 들어와 봐요. 사실 누구 잘못이야? 한전 잘못이지. 근데 여러분 한전에 전화하실래요? 부산시 전화할래요? 뭐 뻔할 거야. 부산시 전화할 거야. 왜 전기 안 들어오냐고. 부산시는 깎아버릴 거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책임은 걔가 져야 돼 이제. 자, 뭐 버스도 마찬가지, 지하철도 마찬가지. 전부 다 법적으로 민간들이잖아요. 책임은 이제 정부 지다 보니까 이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간이 하니까 효율성이 좋아진다. 왜? 경쟁이니까. 됐지? 또 수익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아끼려고 노력할까 안 할까? 하겠죠. 이 공무원학원을 국가가 운영한다 생각해봐. 여기 날릴 거야 지금. 나 지금 안 왔어. 지금 30분 있다 올 거야. 뭐 굳이 먼저 와서 어차피 신문 5장 되는데 뭐 굳이. 네? 자, 그다음에 책임성 떨어집니다. 경쟁이 좋아지니까 질이 좋아질 거고요. 어차피 민간이 하다 보니까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민간 위탁하고 민영화는 약간 달라요. 민영화는 완전히 민간 넘긴 거야. 결정도 누가 하고 민간이 하고 생산도 민간이 하고 소비자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민간 위탁은 안 그래요. 책임 누가 져야 돼? 정부가 져야 돼요. 결정 정부가 해요. 생산만 너한테 맡기는 거야. 그리고 비용 누가 줘야 돼? 전액 정부가 줘야 돼요. 이게 이제 민간 위탁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밖에다 계약한 거죠. 그러면 인도 있을 거 없을까? 계약했는데 안에 계약한 게 있어. 그게 바로 책임 운영기관 같은 게 안에 계약한 거예요. 밖에 사람이 하나 데리고 들어왔잖아 지금. 갑니다. 민간 위탁. 자, 1번은 뭐가 포인트일까? 생산만 누구한테 맡긴다? 민간한테 맡긴다고. 그 다음 중요하다. 비용은 누가 준다? 정부가 전액 줘야 돼요. 전액 줘야 돼. 일부만 준다면 보조금밖에 안 돼요. 그렇지? 전액이라는 거.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 봐봐. 이거 최근 문제네.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민간 위탁은 뭐 기업만 아니야. 비용 누가 준다고? 정부가 준다니까. 이러니까 얼마든지 비영리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치?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리기관도 당연히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직접 하진 않죠. 민간의 힘을 활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탄력성이 있어 없어? 여러분 혹시 있잖아 그 타가소 같은 거 그 민간 사립학교 지금 아니 사립 타가소 문제 되게 많아 안 많아? 그러면 좀 공립을 하면 어떨까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 공립해버리면은 국가가 해버리면은 애들이 항상 일정하다면 알겠는데 어쨌든 안 태어나잖아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 신분이 보장되는데 그럼 뭐 애들이 없는데 그 사람 어떡할 거야 이제? 잘라버려야 되나? 안 돼요. 그게 신분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 국립학교 이렇게 다 문제잖아 지금. 애들이 선생님 되게 많잖아 지금. 난 뽑지도 않아 요새. 뭐 나가질 않으니까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 보니까 인력 운영 탄력이 안 돼. 근데 민영화한다면 그만이야. 그거 그만두면 되잖아 걔들하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인력 운영도 탄력이 있다 없다?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3번입니다.
공무원 운영해버리면 평생 고용해야 돼요. 60살까지. 근데 얘는 안 그래요. 그 계약 기간만 하면 될 거니까 필요 없다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 결과 3번이 나오는 겁니다. 인력 운영이라든지 조직 관리라든지 이런 데 훨씬 더 뭐가 있다는 거야? 탄력성이 있어요. 또 하나 더. 정부는요. 움직일 때마다 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모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데는 민간이다 보니까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얼마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3번이고요. 자, 쓰레기 수거 결정한 건 부산시지만은 부산시 공무원한테 맡기는 것보다 민간 쓰레기 수거업자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로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나오는 게 뭐다? 여러분의 권리 의무와 무관해야 돼요. 권리 의무와 관련돼 있는 거 누가 해야 돼? 공무원이 해야 돼요. 이거와 무관한 전문적 업무라면 민간 위탁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따 또 나올 겁니다. 답은 그래서 요거는 많이 틀렸습니다. 비영리는 뭐 안 되지 않냐. 비영리 할 수 있습니다. 생산비 다 대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자, 9번입니다. 민간 위탁의 설명 옳지 않은 거네요. 자, 1번 조심해야. 이게 기본이에요. 뭐가 틀렸죠? 관계된 게 아니라 관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권리 의무 관련된 건 누가 해야 돼? 국가가 해야 돼요. 시험은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이건 법에 있는 지문이거든요. 사례도 나와요. 자, 그럼 민간 위탁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시험에 한 4개 정도 나왔는데 국방 같은 건 당연히 안 돼요. 국가 존립을 민간 위탁하면 안 되겠지. 물론 미국까지 어벤져스들이 있긴 하던데 됐지? 민간 위탁도 아니고 뭐야 걔네들은 도대체. 원래 그렇게 하면 잡아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면 잡혀가야 돼 걔네들. 자, 누가 아니면 사법심사가 안 돼요. 사법심사 민간 위탁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특허심사가 안 돼요. 특허심사. 시험에 나오는 게 주민등록 사업이 안 돼요. 이거 민간 위탁하면 재밌겠지.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특허심사, 사법심사, 주민등록 사업 같은 게 민간 위탁이 안 됩니다. 반면 되는 것들은 되게 많죠. 아까 도로 건설이라든지 뭐 쓰레기 수거라든지 단순 복사 같은 것들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뭐냐? 2번입니다. 2번. 자, 어쨌든 민간 위탁입니다. 그러면 경쟁 입찰이에요. 정부가 입찰을 하면은 민간업자가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제일 싸게 하고 질을 좋게 하는 애들하고 계약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지? 이런 공무원 되면 많이 입찰할 겁니다. 뭐 내가 뭘 할 건데 지금 할 사람들 불러주세요 하고 입찰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품질이 좋아진다든지 그 결과 효율성 좋아지 안 좋아져? 좋아지겠죠. 공무원이 독점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서로 하겠다고 하면은 비용도 싸게 입찰할 거고 질도 좋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질이 좋지 않다든지 비싸다면 그냥 계약 그만두고 딴 업체하고 계약하면 되잖아요. 됐지? 여러분 공무원들 많이 할 겁니다. 그때 나 좀 불러달라고 내가 이렇게 외치지 않냐. 제발. 됐지? 나도 좀 계약 좀 해주라. 내가 언제까지 강의해야 되겠니? 이게 매번 10년째 외치고 있는데 연락이 하나도 없어 이것들이 그냥. 됐지? 해주세요. 또 노비할게 내가. 공무원 되면 합니다 바로. 전부 입찰이에요 전부 다. 모든 게 다요. 자, 내려갈게요. 하다 보면 여러분 집 앞에 그 공영 주차장 있어 없어? 그것도 3년 계약인가 5년 계약으로 입찰을 해요. 그죠? 나도 좀 한번 운영해 보자. 부산 어딘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줄 거놓고 막 돈 받아가잖아 그것들 걔네들. 그거 돈 민간업자들이야. 그러거든요.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이건 뭘까요? 자, 민간 위탁을 할 때 누구한테 위탁을 할까 주로? 은퇴한 공무원들, 퇴직 공무원들 이런 친구들한테 많이 줄까 안 줄까? 이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조직에 나간 그 선배님들한테 그 자리 주는 거야 지금. 아마 여러분도 많이 할 거야. 속으로 그 자리 내 자리야 시켜. 너한테 줄 게 있음 마. 그리고 할까요 이제? 바로 3번입니다. 정치 관점에서 자기의 이익을 확대하려고 민간 위탁을 많이 해요. 뭐 로비한다든지 아니면 은퇴한 사람 준다든지. 그래서 퇴직 후 일자리 보장 수단 이런 말도 있어요. 퇴직 후 일자리 보장으로. 이거는 좀 그렇죠. 4번입니다. 원래 지방 부산시 민간 위탁은 누가 스스로 해야 돼? 부산시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되게 중앙이 시켜서 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말만 지방자치의 자치지 중앙이 시켜서 한 거잖아 지금. 그게 바로 4번입니다. 자, 지방정부의 민간 위탁은 중앙정부 혁신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스스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얘기가 바로 4번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그랬어요. 영국도 지방자치 개혁을 할 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가요.
됐지? 영국이나 우리나라는 되게 중앙에 의해서 지방에 민간 위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허는 뭐냐면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우리 재화 유형 이론할 때 했지만은 공유제나 요금제는요 다수 경쟁이 좋아요, 다수 경쟁이 별로 안 좋아요. 다수 경쟁이 오히려 안 좋아요. 고갈된다든지 비싸진단 말이야. 차라리 소수 경쟁이 나을까 안 나을까? 낫겠죠. 소수한테 너만 하라고 면허를 줘요. 대신 소비자한테 돈을 받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소수가 만약 독점이라면 이 사람이 막 가격 올려도 내가 못 맞겠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면허 방식이 있는데 부산시가 운송 면허 줬는데 경쟁자가 별로 없어. 걔가 거의 독점이란 말이야. 그래버리면 그 친구가 자꾸 가격을 올려도 부산시가 막기가 좀 어려워져요. 됐지? 그 얘기가 바로 5번이에요. 면허 방식은 자 이거야. 세 가지가 있거든. 민간 위탁이 있는데 이 민간 위탁이 협의 민간 위탁이 계약이에요. 그치? 근데 광의 민간 위탁은 계약 말고 뭐 보조금이나 면허라든지 바우처 다 들어가요. 그래서 협의 민간 위탁이 있고 광의가 있는데 이 광의 개념 이따 나오겠지만 사바스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협의 민간 위탁, 면허, 그다음에 보조금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셋의 공통점은 정부 결정이고 민간 생산이야. 차이점 뭐냐면 민간 위탁은 전액 누가 줘? 정부가 줘요. 보조금 면허는 누가 줘? 전액 소비자가 돼야 돼요. 비용을. 반면 얘는 어떻게 돼? 절반은 절반이 아니라 일부는 정부가 주고 나머지 소비자한테 받아요. 그래서 전액 정부가 지출한다. 민간 위탁, 협의 민간 위탁. 소비자가 비용을 댄다. 면허제도. 대신 질과 가격의 규제가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경쟁이 아니라면 이 친구가 막 가격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경쟁이라면 잘 안 되겠지만요. 됐지? 그래서 여러분의 비용 부담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근데 협의 민간 위탁은 안 그래요. 왜? 돈 누가 되는 거니까? 전부 정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면허 누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요건 아직 시험 안 물어봤어요. 뭐 행정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올해 부산 커트라인 보니까 거의 90대도 막 그냥. 그치? 행정은 최소 85점 맞아야지만 까먹진 않았죠. 저번에 시험 치고 나오니까 뭐 거지 같다, 뭐 70 붙을 것 같다고 하더니 그렇게 말하는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70 갖고 붙은 애들은 딴 거 다 100점 맞았을 거야, 아마. 근데 난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난 행정학 100점 맞는 게 더 편해. 영어 100점 맞는 것보다. 100점을 어렵게 95점은 더 편한 것 같아요. 똑같은 95점이라면 속으로 나는 아닐세 하겠지만은 대부분 안 그래. 영어도 어려워하지 누가 행정을 더 어려워해. 다 한글인데. 안 그래? 영어도 쉬워? 몰라요, 나 그거는. 갑니다. 그리고 영어는 거의 한 40분 놓고 풀 거고 행정을 5분 놓고 풀었는데 무시 맞잖아. 5분 놓고 풀고 행정을 5분 놓나 10분 놓나 똑같아요. 어차피 모르면 똑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이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바스가 말한 겁니다. 자, 사바스 표 나왔을 때 뭘 봐야 돼? 결정을 정부가 하고 결정자야. 생산을 누가 할 것인가. 영어로 이게 어레인저고 이게 이제 프로덕터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정자와 생산자 구별해야 돼요. 자, 사바스는 뭐라고 하냐면 민간 위탁이 뭐냐 물어보니까 민간화란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이라고 그래요. 그럼 역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결정자, 두 번째가 생산자, 세 번째가 뭐다? 비용 부담자예요. 그럼 전통적 방식은 어떻게 했어?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 공무원도 정부잖아요. 정부가 집행을 하고 비용은 세금으로 걷었던 거야. 이게 전통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정부 결정하고 공무원이 생산하더라도 가격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이게 책임 운영 기관이잖아요. 정부 기업 같은 것들 결정 정부가 했다. 생산 공무원들이 한다. 근데 가격은 세금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결정 누가 했다? 정부가 해. 생산 누가 한다? 민간이 하는 게 여기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다? 아까 봤던 민간 위탁, 보조금, 그 다음에 면허제도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 결정의 민간 생산이야. 반면 민간 결정의 민간 생산이 있어요. 뭐 있다? 바우처, 그 다음에 자원봉사, 자조활동, 시장 생산이 있는데 시장 공급은 잘 안 나올 거니까 빼버리고 세 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조심할 게 뭐냐면 바우처예요. 이게 82년도 분류예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40년이 넘었지 지금. 그때는 바우처가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민간 책임이었나 봐요. 근데 지금 어때? 교육, 의료, 주택 거의 정부 책임이에요. 그래서 바우처는 조심해야 돼요. 사바스의 분류에 따른다면 민간 결정에 민간 책임이겠지만 지금은 거의 정부 결정에 정부 책임 들어가요. 물론 생산 민간이 하지만요. 됐지? 바우처는 어떻게 잘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기출 문제 보다 보면 의료 같은 바우처 있잖아요. 의료 같은 가치제는 거의 정부 책임으로 들어와요. 지금 코로나 봐봐. 이거 누구 책임이야? 민간 책임인가? 거의 정부 책임이잖아요. 됐지? 갈게요. 자, 일단 4번부터 하겠습니다. 계약이 가장 기본이니까요. 누가 결정했다? 정부 결정했어. 생산 누구한테 맡긴다? 민간한테 맡겨요. 조심할 건 돈 누가 준다? 100% 정부가 줘야 돼요. 됐지? 100% 이건 수익 사업이 안 되겠지 이거는. 근데 이러니까 이 민간 위탁은 가능만 하다면 공공재도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공공재 우리 기억나죠? 공공재 원래 누가 한다? 정부가 하지만 예외적으로 민간 위탁할 수도 있다 없다? 왜? 전액 누가 주니까? 정부가 주니까. 근데 보조금은 안 돼요. 비용 일부밖에 안 대주잖아요. 가겠습니다. 계약. 틀렸네요. 일정 구역은 계약이 아니라 뭐다? 면허예요. 면허. 부산시에서 버스를 몰 수 있는 운송권을 주는 거야. 이거는 면허입니다. 한 업체란 프랜차이즈라고 그래요. 여러 업체라면 라이센스라고 그래요. 됐지? 그래서 틀렸죠. 일정 구역은 면허가 돼요. 그럼 계약은 포인트가 뭘까? 경쟁 입찰이에요. 여러 업자 중에 제일 싸게 한 애들과 계약할 거니까 경쟁 입찰이 포인트예요. 다시. 그래서 민간 위탁은 포인트가 뭐다? 계약의 포인트는 경쟁 입찰이고 일정 구역 서비스 공급권은 뭐다? 면허가 포인트예요. 그렇지? 아까 또 설명드릴게. 왜 소수한테만 줄까요? 면허를요. 오히려 다수 공급일 때 고갈되거나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낫다는 거야? 소수가 낫다는 겁니다. 누구나 택시 몰 수 있어 봐요. 난리 나지 않을까요? 누구나 버스를 몰 수 있는 운송권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부산은 날릴 거야 지금. 버스 몬다고 해가지고. 갈게.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나 버스 몰려고 나갈 수 있어 이제. 하나 사가지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올라갈게. 계약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보조금이네. 보조금은 이거야. 결정 누가 했다? 정부가 해. 왜 민간이 안 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야. 내가 하면은 50 정도 받을 수 있어. 생산비가 100이 들어가요. 그거 안 하잖아 이거. 돈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거 갖고 적자란 말이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0 누가 메꿔줘야 돼? 정부가 메꿔주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가 누구한테 준다? 생산자한테 줘요. 그 재화가 외부 경제 효과가 있어. 경제 효과가 있는데 생산비는 100인데 가격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생산비의 절반을 모자른 걸 누가 메꿔줘야 돼? 정부가 메꿔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이야. 그럼 공무원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 이야기는 기술적으로 복잡해요. 그치? 너무 전문적이야. 그다음에 민간 이야기는 수요 예측이 안 돼. 수입이 지금 될까 안 될까 계산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민간도 안 되고 누구도 안 하고 공무원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주고 업자한테 준 다음에 생산비 일부 대주는 거야. 그래서 얘 나왔을 때 첫 번째가 일단 수익이 안 되는 적자 사업이에요. 적자 사업인데 외부 뭐가 있다? 경제 효과가 있어요. 그치? 외부 경제라는 건 비용은 집중이고 편익이 분산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과다 과소 과소하게 나오는 거야. 민간이 안 합니다. 이러니까 그 생산비를 대줘야 돼, 안 대줘야 돼? 그래서 얘는 생산자 보조금이다. 기본적으로 적자 사업에 대해서 줄 것이다. 그럼 민간 이야기는 기술적으로, 민간 이야기는 뭐가 안 되고 수요 예측이 안 되고 공무원 이야기는 너무 전문성이야. 이러니까 못 하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보조금. 자, 맞네요. 2번이 정답이네. 현금이나, 옳지 않은 거 미안해요. 그럼 답은 4번이었어요. 맨날 이렇게 틀렸어, 내가. 그래서 잘못 해가지고. 아까 뭐 알아도 틀리는데 제 길 그걸 뭐 어떻게 다 맞나 몰라. 나 그래서 500점 만점만 애들 미친놈이야 그거는. 그런 애들하고 놀지 마. 그런 애들로 노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진짜 찔러도 피도 안 나는 새끼들이야 그거는. 어떻게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넘어갑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서 걔네들은. 자, 그래서 올라갈게요. 2번. 그래서 맞죠? 키워드가 뭐다? 재정이나 현물. 우리가 경제학이라면 이거 물어본다.
현금 줬을 때와 현불 줬을 때 물어봐요. 또 경제학이라. 자, 여러분, 현금 줬을 때가 효율성이 좋아질까? 현물 줬을 때가 효율성이 좋아질까? 현금이에요. 현금은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제일 좋은 데다 쓸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현물은 안 돼. 거기밖에 못 쓰잖아. 엄마가 용돈 5만 원 주는 게 좋겠어? 아니면 그냥 쌀을 사주는 게 좋겠어? 야, 근데 특정 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누가 낫다는 거야? 현물이 낫습니다. 근데 이건 경제학 문제, 우리 건 아닙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보조금은 맞고요. 중요한 말이 보조금의 포인트가 뭐라고? 공무원 이야기에 전문성이 심하다. 민간 이야기에 뭐가 안 된다? 수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3번이 바우처입니다. 얘는 소비자 바우처예요. 가치제야. 자, 얘는 분명히 민간제예요. 그럼 돈이 돼야 안 돼? 돈이 되니까 많은 병원, 많은 학원들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약자인 나는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내가 의료받고 교육받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단 말이야. 근데 비용을 내가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은 집중이고 편익은 분산되니까 역시 뭐가 있는가? 외부 경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경제 효과가 있는데 돈을 내가 다 내니까 내가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쓰라고 쿠폰 대줘야 돼, 안 대줘야 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가 돼? 바우처야. 그래서 다시 보조금과 많이 비교돼요. 보조금은 생산자 보조금, 주로 적자 사업에. 얘는 소비자 바우처예요. 주로 흑자 사업에. 흑자 사업에. 이미 민간에 많은 경쟁 병원들이나 학원들이 있어 없어? 있죠. 주로 약자가 못 쓰니까 소비자 약자들한테 이용하라고 쿠폰 대주는 게 뭐다? 바우처예요. 바우처.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사례가 뭐가 있다? 교육 주문, 교육, 의료, 주택, 문화행사. 근데 이상하게 바우처 붙이면 말이 돼요. 주택 바우처, 의료 바우처, 뭐 문화 바우처 많이 봤죠? 하겠습니다. 바우처 봐봐. 누구한테 준다? 생산자가 아니라 시민들, 소비자에게. 특히 어떤 소비자들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러니까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재분배 효과가 시민들에게 구입 부담 완화하기 위한 금전 가치가 있는 쿠폰 줄 건데 종이로 줬을 때가 무슨 바우처? 종이 바우처. 카드로 넣어주면 전자 바우처라고 그래요. 됐지? 전자 바우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는 자조활동과 비교돼요. 자, 뭐가 다를까? 자조활동은 원래 내 거예요. 내 거 쓰려고 했는데 나와 똑같은 애가 이득 봤을 때가 자조활동. 자원봉사는 처음부터 내 게 아니어서 타인을 위한데 키워드가 뭐다? 보수 없이예요. 근데 시험에 옛날에는 그냥 보수 없이만 나왔는데 보수도 또 직접 보수가 있고 간접 보수가 있나 보네. 간접 보수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 이거 어차피 이 친구는 뭐도 없어야 돼. 직접도 없고 간접도 없어. 근데 이건 받아. 실비는 받아요. 실비는 뭐냐면 보수가 아니고 서비스 생산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줘야 돼요. 내가 집을 지으려고 왔단 말이야. 그럼 집 자재는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이거 나한테 사라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그래서 자원봉사가 보세요. 서비스 생산 관련된 현금 주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실비라고 그래요. 실비는 준다. 근데 뭔 없다? 보수가 없다. 요새는 직접 보수 말고 간접도 나와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보수가 없다는 게 뭐다? 자원봉사입니다. 됐지? 사례가 주로 나오는 게 복지사업들,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41번입니다. 자, 바우처는 누가 한다고요? 민간이 한다니까. 됐지? 민간이 이미 하고 있어요. 돈 돼야 하는데 돈 돼요. 그래서 사례가 몇 개 없다니까 교육, 의료, 주택, 문화행사야. 됐지? 그래서 뭐가 있다? 방과후 수업. 방과후 수업. 여러분이 하긴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을 맡기는 겁니다. 방과후 수업하고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것들. 주택 임대. 이런 것들이 뭐다? 바우처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에요. 그래서 몇 개 안 돼. 가치제야, 가치제. 교의 주문으로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반면 보호관찰이나 그 기초 노령 같은 거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지 민간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기억과 리을이에요. 42번입니다. 또 바우처 나왔네. 요새 바우처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새 트렌드가 바우처니까 많이 나오고 이 바우처는 정책학 가면 또 나와요. 그치? 정책할 때. 자, 어쨌든 여러분 바우처 들었죠? 받았어.
자, 그럼 어떤 학원 이용할래요? A 학원이야, B 학원이야, 우리 학원이야? 있다면은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 학원 왔는데 질이 별로 안 좋네. 그럼 딴 데 가면 되는데 되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 질을 좋게 만들 이유도 없어. 경쟁이기 때문에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이거 1번입니다. 주민의 뭐가 좋아진다? 대응성이 좋아져. 왜 그럴까? 이미 민간에서 경쟁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 안 좋은 데는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선택받으려면 질을 좋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렇지 않을까? 대응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요새 그 의사들 파업하잖아요. 그리고 의사 많이 뽑으면 의사 질이 떨어진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럼 안 가면 돼, 걔한테. 너 같으면 질 떨어지는 의사한테 가겠냐? 안 가면 되지. 뭐 질 좋은 데 가면 되잖아. 경쟁이 원래 그런 거거든. 얘네 변호사 많이 뽑았을 때 변호사 똑같은 말 했어. 법률 질이 떨어진다고. 너한테 안 간다니까. 맨날 지른 변호사한테 뭐하고 가. 질 좋은 데 가면 되지. 난 경쟁이 있는데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걔들밖에 못 봤어. 변호사 의사들하고. 그 새끼들 공부 잘한 줄 알았는데 못하는 것 같아 그냥. 맞잖아. 경쟁이면 당연히 질이 좋아하지 안 좋아져? 좋아집니다. 이거 똑같잖아. 강사 많이 뽑으면 질 떨어진다고 강사 뽑지 말라고 뭐가 달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좋아집니다. 그치? 그 다음 누구한테 주다 보니까 야 권영한테 미안한데 돌아가셨어요. 재용이 형한테 그 의료 바우처 이 주문 이거 들고 와서 그거 받으실까? 예? 안 갑니다 그냥. 이분들 어차피 비싼 거 받아요. 그 얘기다. 종합병원 들어가봐. 그 1년에 그 한 달에 그 받는 거 한 3박 4일 자면서 한 3천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해요. 그치? 자, 어쨌든 뭐가 좋아져? 대응성이 좋아진 이유가 뭐라고? 이미 시장에서 경쟁적이다 보니까 질을 좋게 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로 누구한테 주다 보니까 약자한테 주다 보니까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1번 그 얘기고요. 2번이 그 얘기잖아. 이미 시장에 많은 업자가 있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수익이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수익이 되면 바우처고 수익이 안 되면 보조금이에요. 됐지? 수익이 안 되면 생산자 보조금이고 수익이 됐을 때는 소비자 바우처가 돼요.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소비자한테 준다니까. 생산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답이 3번입니다. 자, 어쨌든 경쟁이 됐어 안 됐어? 경쟁이 되니까 질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집니다. 그치? 질도 좋아지고 소비자는 가격이 싸지니까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조활동은 이건 뭐냐면 내가 쓰려고 했어. 내 애가 초등학교 다녀요. 그래서 내 애를 보호하려고 가서 교통을 해준 거야. 근데 그 결과 옆에 같은 애들도 이득 볼까 안 볼까? 이게 뭐가 돼? 자조활동이야. 서로 돕는 거예요. 그치? 소비자가 소비자를 노인이 노인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조활동은 틀렸네. 자원봉사네. 그러니까 맨날 비교되는 게 자조활동과 자원봉사가 비교되고요. 바우처하고 보조금이 많이 비교돼요. 맨날 비교되는 게 정해져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이 뭐라고? 실비라고 그래요. 실비는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그러나 직접적인 보수 또는 간접적인 보수도 안 받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야. 틀렸고요. 자, 보조금 키워드가 뭐라고? 민간 조직 개인인데 그 서비스가 외부 경제 효과가 있어요. 이걸 하라고 현금이나 현물 주는 게 뭐다? 보조금입니다. 근데 얘는 조심할 게 전액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대줘요. 일부만. 전액 주는 건 민간 위탁이에요. 나머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소비자한테 받아야 돼요. 소비자한테. 자, 바우처 아저씨. 봐봐, 이거 나오잖아. 우리 옛날에 어떻게 바우처 배웠어? 사바스는 뭐라고 그래요? 결정을 민간이 하고 생산도 누가 하는 거야? 민간이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표현 봐봐. 이게 결정 민간이 하는 거야? 아니잖아. 민간 생산을 위탁한 거잖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고 생산만 맡기는 거잖아 지금. 이게 바뀌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틀린 게 아니에요. 됐지? 사바스 표해감 틀렸어 이거. 그 표해감 민간 결정의 민간 생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위탁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위탁을 한 게 아니고 거의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알아서 하는데 정부가 약자한테 이용하러 주는 것밖에 없지 위탁한 적 없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니까. 거의 정부 책임이야. 병원 가봐요. 코로나 막 주사 맞잖아요. 정부가 전부 맡긴 거예요 걔한테.
됐지? 그래서 조심하자. 3번 바우처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바스를 물어봤다면 그렇게 푼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트렌드 바뀌었기 때문에 바우처도 누구 책임이자 이제 정부 책임으로 보셔야 돼요. 교육이나 의료 이제 전부 정부 책임이야. 여러분 어때요? 주택청을 만드는 건 찬성이야 반대야? 주택청 공무원으로 하자 그냥. 난 찬성해. 주택은 이제 정부 책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아니 주택 하나가 우리를 못 이겨요. 무슨 가수 나부랭이 새끼들은 100억짜리 집이야. 1000억짜리 집이고. 그치? 그것도 무슨 한강에 보이기만 하면 그래요.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거 사러 너는 거기 살아. 우리는 그 공용주택 지어가지고 그냥 그 30평 40평짜리 한 2억에 줄게. 그래도 그 너 옆에 100억 주고 사는지 한번 보자 한번 해가지고. 이러면 또 짜해지네 이제. 부산은 이거 어떻게 난개발되는지 모르겠는데 바닷가 다 집이더만. 바로 앞이더만. 그 비리 아니야 그거? 이거 호가 안 나와 영상 아니야 그거? 모르게 다 나오던데 무슨 전부 집 앞이더라고 그냥. 그지? 내가 부산 그 맥구는까지 봤거든요. 오니까 다 집 져져 있더라고. 40층짜리 집이 져 있더라고. 그리고 있는데 뭐 집만하게 뭐 떠다니더라고. 막 배가 막 떠다니더라고요. 내가 뭐 처음 봤어 그거. 옛날에 거기 다 북항이 그냥 바다였잖아요. 내가 간척한 것까지 보고 집에 갔거든 서울에. 다시 내려오니까 다 집이 돼 있더라고. 앞에 바다였는데 다 없어지고 그냥. 모르겠어. 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 나중에. 자 그럼 바우처 봐보세요. 봐봐. 생산 누가 한다 이제. 봐. 내가 바우처 뭐 있어? 교육, 의료, 주택, 문화라고 그랬잖아. 옛날엔 민간 거였어. 거의 정부 책임입니다 지금. 그래서 생산만 맡기고 시민들에게 완화하라고 쿠폰 주는 거 바우처입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주택청을 만들자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몇원 포인트가 뭐라고? 일정 구역이야. 일정 구역에서 운송면을 너한테만 주는 거야. 대신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소비자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마무리할게. 돈을 전부 정액 정부가 준다. 민간 위탁. 일부는 정부가 되고 나머지 소비자한테 받는다. 보조금. 전액 소비자한테 받는다. 면허. 민간 위탁은 키워드가 경쟁 입찰. 면허는 키워드 일정 구역의 서비스 공급권. 됐지? 그 다음에 뭐 있죠? 보조금은 현금이나 현물들. 적자다 보니까 생산자한테 일부를 이렇게 좀 외워두십시오. 바우처는 조심하시고요. 별말 없다면은 그냥 사바스로 풀어. 근데 설사 정부가 책임진다고 해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제는 40년 이미 지났어요. 사바스가 80년대 봤을 때하고 사바스 그 논문 81년인가 2년 나왔거든요. 그럼 그 이전 상황이잖아 지금. 뭐 그 이전에 있으니까 지금 논문 나온 거잖아 지금. 근데 이미 5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많이 바뀐 겁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44번. 시민사회 조직. 이제는 민영 끝났습니다. 봐봐. 민영아 문제 얼마나 많은데 겨우 해봤자 10문제밖에 안 되잖아 지금. 나머지는 내가 나머지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시민사회다. 자, 조심할 게 있다. 민간이 있는데 민간은 영리 기업이 있어요. 기업하고 정부를 비교해봐. 그럼 누가 민주예요? 뭐 기업이 민주야. 전문가들이. 얘가 민주가 되고 얘가 능률이 돼요. 근데 시민과 비교해봐요. 근데 얘가 주인이에요. 어쨌든 국민 주권이잖아 지금. 얘가 대리자잖아 지금. 얘와 얘를 비교한다면 얘가 주인이 되고 얘가 대리자가 되겠지만은 요 친구와 비교한다면 얘가 주인이 되고 얘가 대리자가 돼. 그럼 누가 더 민주적이야? 얘가 민주적이 되고 얘가 오히려 능률적이 돼요. 전문가들이니까.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민주겠지만 이렇게 비교 얘가 더 민주해 이제. 그러니까 민주는 좋아지겠지만 뭔 떨어진다 이번엔 또 책임성이 떨어져요. 그 얘기야. 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야. 또 어쨌든 책임 누가 져야 돼? 얘가 져야 돼요. 그럼 얘가 잘못하든 책임성 무조건 떨어져요. 됐지? 다시 할게. 책임성은 무조건 얘가 다 해야지 책임성이 높아요. 설사 기업이 잘못하더라도 정부 책임져야 되고 시민사회가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 누가 져야 돼? 정부가 져야 돼요. 그래서 책임성은 무조건 정부가 제일 좋아요. 누가 하든 떨어진다는 거야. 대신 시민 참여할 거니까 뭔 좋아진다? 민주성이 좋아져요. 또 얘한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건 정치 과정 같아? 경영 과정 같아? 정치 과정이에요. 시민들이 주인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행정에 뭐라고 그래?
재정치화라고 그래. 나중에 뭐로 배운다? 뉴거버넌스 또는 신국정 관리로 배울 겁니다. 또는 신공 서비스론으로. 뭐가 좋아진다? 민주성은 좋아진다. 민주성은. 근데 저 시민들은 일반 국민들이란 말이야. 전문가야 아마추어야. 아마추어야. 잘못하면 책임 누가 져야 돼? 정부가 져야 돼요. 책임성도 없어 쟤네들은요. 물론 얘가 많이 들어오면 정부의 책임성은 높아질까 높아질까? 얘가 감시하고 통제할 거니까 얘의 책임성은 높아지겠지만 이 친구 자체 책임성은 없다는 겁니다. 됐지? 가겠습니다. 시민사회. 자, NGO 또는 뭐라고 그래? NPO라고 그래요. 됐지? 경영학에선 되게 NPO라고 그러겠죠. NPO는 되게 뭐라고 그래? 비영리성 강조예요. 근데 우리는 행정이다 보니까 되게 뭐라고 그래? 비정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 나왔을 때는 일단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뭐다? 공동체주의다. 됐지? 민간에는 개인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어요. 그 뭐가 다를까? 개인들은 되게 사익을 추구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시민들은 사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애들이야. 이게 시민단체라고 그래. 이런 시민들 중에 조직화된 게 뭐다? 시민단체라고 그래.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이 맞다면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이야, 비공식 조직이야? 등록돼 있어야 된다니까? 공식 조직이야. 근데 시민단체 NGO는 공식 조직이지만 시민단체는 법적으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비공식 참여자라고 그래요. 헷갈리면 여러분, 정당은 공식 조직이야, 비공식 조직이야? 아니요, 정당도 법에 등록돼 있어야 돼요. 정당법 공식이라니까. 근데 정당은 공식 참여자야, 비공식 참여자야? 비공식이야. 그러면 다르죠? 그럼 공식이다, 비공식이다, 이런 공식 조직이다, 비공식 조직이다는 등록이 있나 규정이 있는가 없나 그 얘기인데 정당이든 NGO든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공식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정당이나 NGO가 어떤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참여자는 뭐다? 비공식 참여자라고 그래. 다르지 약간? 다시 할게. 회사도 공식 조직이에요. 그치? 삼성은 근데 정부 정책에 결정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도 뭐야? 정책 참여자로는 비공식이에요. 정책 참여자 공식 비공식 뭐다? 구속력이 있나 없나 그 얘기고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등록이 돼 있고 규정이 있어야 돼요. 헷갈렸네. 어차피 다시 또 하잖아. 엔조 다시 할 거니까 봐봐. 자꾸 이제 물어보는 요새 이런 거 그 유튜브 가시면은 많이 저도 하거든. 저도 유튜브 다 하잖아. 하는 거 잘 모르든 다 해. 거기 나도 다 봐요. 행정 문제 빨리 푸는 거 해고 하는데 과목마다 성적이 좀 달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학이라면 판례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냥 문제 봐도 될 거예요. 행정은 그게 안 돼.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00 푸는 거는 문제 푼다기보단 이런 과목 이렇게 나온다 틀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걸로 암기하면 안 됩니다. 딴 걸로 계속 해야 돼. 이제 추가해야 돼. 근데 법학에 판례 몇 개 안 되잖아요. 특히 행정법에. 1년에 그 개정 합의체가 바뀌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런 거 몇 개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것만 갖고 안 되니까 더 모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올라갈게. 자, 어쨌든 누가 들어왔다? 공적인 얘가 다 했다가 누가 들어와요? 얘가 들어와요. 그럼 이 친구와 얘의 관계를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사바스는 얘와 얘의 관계 정했어. 비용 부담자가 누구고 이게 정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건 좀 정부지향적인 게 있을까 없을까? 가장 정부지향적인 게 의존 관계예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야. 후진국이에요. 말 그대로 누가 누구한테? NGO가 정부한테 일방적 의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부가 자기 세력이 필요한 거야.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만든 애들이에요. 관변단체지. 이걸 의존 관계라고 그래요. 반면에 보완 관계는 뭐냐면 돈은 누가 되고 정부가 되고 생산만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NGO한테 맡기는 게 보완 관계야. 제일 좋은 게 동반자야. 동반자 뭐냐면 정부 역할 인정이야. NGO도 인정해요. 안 되는 건 뭐 하자는 거야? 같이 하자는 게 동반자 관계야. 좀 더 일로 갈게요. 대립 관계가 있어. NGO는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도 NGO 안 믿어요. 반면 대체 관계는 뭘까요? NGO 입장에서 정부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거지. 얘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 도대체. 그치? 우리 제일 좋은 건 뭐 이거야. 이런 건 좀 후진국 개념이고 이건 갈등 관계니까 별로 안 좋은 개념이고요. 어쨌든 바람직한 보완이나 또는 그 동반자 관계가 낫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1번입니다. 적대 관계보다는 이 적대가 대립 관계 같은 것들, 대체 관계보다는
동반자로 나가고 있대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답은 1번 맞습니다. 2번 틀렸죠. 이건 보완관계야. 비용은 누가 되고 정부가 되고 생산을 NGO한테 맡기겠다. 보완관계예요. 그치? 정부는 인력이 별로 없고 NGO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돈 대고 인력은 NGO가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이제 보완관계, 쌍방의존관계예요. 이거는 괜찮은 관계예요. 답은 틀렸죠. 대체관계가 아니야. 대체는 뭐라고? 이 정부가 할 역할을 누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야? NGO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도 올라가 볼까? 저 마가우가 국가저가로 가봐. 그럼 부여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마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여 필요 없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미국 가봐요. 미국은 국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이미 있었잖아 지금. 갑자기 국가 들어온 거잖아. 그럼 걔네들은 국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 걔네들이 말한 보수 애들은요. 국가 군인 필요 없다고 그래. 내가 내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뭐 뻥커 파놓고 무기 씌우려고 뭐 이런 애들 많아. 특이하지? 우리나라면 잡아갈 텐데 걔는 냅둬 그냥. 아니 그 전쟁 있난다고 뻥커 파고 막 그런 애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웃긴 애들이야. 우리나라도 그런 애들이 있나? 지리산감 있을까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이러면서 대체관계가 뭐라고? 정부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정부 역할 누가 대신할 수 있다? NGO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게 대체관계야. 그래 이런 문제도 있었다. 자 보완관계라면 정부 예산이 줄어 안 줄어? 보완관계라면 돈은 누가 되니까? 정부가 되기 때문에 안 줄어요 별로. 대체관계라면 줄까 안 줄까? 필요 없잖아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NGO 대신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규모 작아져도 되겠지? 이런 문제도 있었어. 그래서 다시 보완관계라면 정부 예산 규모가 줄진 않아요. 돈 누가 될 거니까? 정부가 될 거니까. 이러니까 또 인건비 줄잖아요. 아이 그렇게 하면 나 몰라. 알아서 해. 그치 그렇게 다 하면 뭐 말 다 되지. 어쨌든 정부가 돈 되는 거니까 생산 비용이 준 건 아니잖아 지금. 근데 대체관계는 이게 달라지죠. 정부 필요 없다면서. 그러니까 너 안 하고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정부 예산 줄여도 되는데? 되겠지. 예,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도. 다시 할까요? 대체관계라는 건 정부가 필요 없다는 소리야. 생산 누가 하겠다는 거야? NGO가 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럼 정부 예산, 정부 생산 규모 줄여도 돼야 안 돼? 되겠지. 근데 보완관계라면 얘기 달라지겠죠. 돈 누가 되는 거야? 정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기출 문제도 있었어요. 옛날에. 할게요. 자, 비영리 누가 라이벌이다? 자, 비영리는 정부가 아니고 또 누가 아니야? 기업이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는 나는 기업이 아니 비영리성. 나는 정부가 아니에요. 비정부성. 그지? 얘는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공식성. 그리고 그냥 한번 모인 게 NGO가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돼. 우리나라 법에 보시면 1년 이상 활동해야 되고 회원 수가 100명이 넘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이 있어야 돼. 다시 비영리성, 공공성, 자발성이야. 강제한 게 아니야. 자율성, 여기다가 지속성과 공식이 들어가면 5가지예요. 다시 할게. 얘 누가 아니라고? 정부가 아니니까 비정부야. 시장이 아니니까 뭐다? 비영리야. 됐지? 비정부 비영리. 지속적이어야 돼. 1년 이상 활동해야 되고 회원 수가 100명이 넘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등록이 돼 있어야 되니까 공식이야. 공식. 여기다가 누가 들어갑니다? 자발이에요. 자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 얘기가 NGO의 특징입니다. 자율이다, 자발이다. 이게 비배분성이 바로 비영리야. 조심하게 비영리라는 게 돈을 안 벌겠다는 게 아니야. 돈을 벌 때 그 돈을 내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공적 일에 환원하겠다는 거야. 뭐 적십자 보시면 되겠지. 적십자도 병원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이윤 나누는 게 아니잖아 제가. 이 자발입니다. 그 비배분성.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의존관계가 뭐라고요? 말 그대로 후진국이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얘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바로 뭐다? 의존관계입니다. 후진국입니다. 밑에 있죠. 정부나 지지나 지원필 일명 관변단체라고 그래요. 이런 관변단체 육성하려고 NGO가 만든 의존관계인데 주로 후진국입니다. 개도국을 해도 돼요. 그치? 개도국 나와도 선진국과 비교할 거니 후진국이야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자, 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렸죠. 이건 대체관계가 아닙니다. 45번입니다. 그럼 시민사회 역할이 뭘까요? 주로 어디 쪽이다? 어차피 행정은 민주 아니면 능률, 결정한 집행이야. 자, 어쨌든 시민사회는 결정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거니까 민주성이 좋아하지 안 좋아하죠?
좋아지고 교육 기능도 있어요. 참여를 통해서 알려줄 거니까. 또 얘가 들어왔을 때 결정하기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니까 결정 비용은 늘어요. 근데 결정 비용은 늘지만 우리 합의해서 결정했어. 집행할 때 따를까 안 따를까? 집행의 수능 비용이 줄어들어요. 대체 합의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엔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자예요. 감시자. 대체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이 있었다. 여러분 감시자와 감독자는 다르지 않을까요? 시민사회는 정부를 감시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시민사회가 부산을 감독할 수는 있나요? 감독권은 공식 권한이에요. 지금은 안 나왔지만 옛날에는 감시와 감독권이 달랐어요. 감시는 말 그대로 얘가 뭐 하나 감시한단 말이야. 근데 감독은 내가 지시하고 명령해야 되잖아. 이거는 공식이에요. 올라갈게요. 자, 시민사회가 무슨 교육 기능이 있나 물어본다. 한국 공적 일에 대해서 참여하고 이걸 통해 민주성 같은 걸 배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기능이 있다 없다? 있고 또 자원봉사에 들어 돈을 받지 않고 서비스 제공하다 보니까 옆에처럼 사회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제공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공공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1번 맞는 말이야 사실게. 시민사회는 공적 일을 담당하죠. 이 친구들이 참여해가면서 이 친구들의 공적 개념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개념도 교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서비스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1번 맞는 말이야. 2번 틀렸죠. 정당이든 NGO든 공식 조직은 맞지만 정책 결정자는 비공식이에요. 이 친구 결정한다고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익단체 뭐하는 애들이다? 사익을 추구해요. 근데 시민단체 뭐하는 애들이야? 공익을 추구해요. 이 말이 맞다면 소수 약자 인권 같은 것도 공익이다 보니까 얘가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바로 이익단체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익단체는 좀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들어갈 거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아니야. 공익 추구하다 보니까 약자 인권도 반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공익 추구하다 보니까 지네끼리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할 수도 있어 없어? 있겠죠. 그 얘기가 바로 3, 4번입니다. 공익 추구한 단체다 보니까 소수의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떤 구제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익을 추구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익끼리 갈등 났을 때 중재 입장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4번인 답은 쉬웠어요. 자, 넘어갈게요. 46번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네. 1번 틀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생각해봐. 집은 시민들이 잘 지을까? 아니면 기업, 건설업자가 잘 지을까? 그 얘기지. 옛날에 헤비타트 운동 들어봤죠? 집 지어주기 운동이었어. 내가 얼마나 그거 비판했는데. 집은 전문가가 져야 돼, 인마. 네가 지은 집을 누구 살라고 이런 애들 교육시키려고 집 짓는 데 가는 거야. 야, 걔가 지은 집을 어떻게 살아? 1층만 져. 2층 짓지만 무너져. 내가 비판 막 했거든. 그다음 안 해, 그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아니, 너네가 지은 집에 내가 가서 살라고. 나 안 살 거야, 거기. 위험해. 어떻게 살아? 그 전기는 오냐? 무슨, 너 군대에서 발라봐서 알겠지만 안 돼, 이거. 아무나 못 합니다, 그거. 왜 짓고 앉았어? 그냥 돈 줘, 새끼야. 그래, 내가 그랬어. 돈만 돼, 돈만. 저 업자한테 맡겨, 그거. 그래, 요새 그런 운동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하나, 지금. 너 목조집 짓고 앉았다. 누가 목조집이야, 지금. 무슨, 강원도에 무슨 뭐 널빤지 집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1번 틀렸습니다. 전문성 없어요. 아마추어들이야. 또 뭐도 없어? 책임성도 없어요. 자, 여러분. 자율방범했어. 자율방범이야. 근데 자율방범했는데 그 친구가 하다가 그냥 추워서 집에 자러 갔어. 근데 그때 도둑이 들어와서 틀린 거야. 그럼 그 친구는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 없어요. 자율이니까 말 그대로. 근데 경찰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뭐도 없다? 책임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살라몬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들어갑니다. 자, 이 친구 뭐 하는 역할이라고? 시장이나 정부에 대한 감시자가 돼야 돼요. 시장과 정부에 대한 감시자가. 요새 여러분 뉴스 보시면 그러니까 광고 나오는데 요새 어떤 사회단체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린피스 광고 보셨어요 혹시? 관심이 없고요. 그린피스 광고 한번 봐봐봐. 유튜브 찾아봐봐. 그러면 뭐라고 나와? 우리는 절대로 정부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의 자긍심으로 느낌 이렇게 말해요.
그럼 누구한테 받을까? 기업한테 받나? 기업한테도 원래 안 받아야 돼. 왜? 걔를 감시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NGO에 누구 돈을 많이 줘? 정부나 기업이 많이 주기 때문에 감시 역할을 못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안 받는 단체 경실련이 안 받아요. 맨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린피스도 광고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정부 조직하는 돈을 안 받으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자긍심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쟤는 안 받는구나. 그때 알아서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그를. 가겠습니다. 뭐 하는 역할이라고? 감독자가 아니야. 감시해야 돼요. 조심할 건 정부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도 감시해요. 시장도. 그린피스 가보세요. 정부 감시도 있지만 되게 바다에 어떤 채취하는 업자들, 걔 감시하잖아, 지금. 민간 감시합니다. 내려갑니다. 자, 근데 봐봐. 왜 이상주일까요? 그린피스는 언니 뭐만 봐? 바다만 봐요. 근데 국가 운영은 바다도 있지만 경제 개발도 있어, 없어? 환경도 있어요. 근데 발전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하나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특정한 분야만 보다 보니 너무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다 봐야 되는데 그 얘기가 바로 3번입니다. 너무 이상적이야. 요새 어느 말에 복날이었죠. 요새 또 시민단체 나왔더만 닭도 먹지 말지. 개까지는 이해했어, 내가. 그래. 개는 뭐 사람 같으니까 애가 똑똑하잖아. 먹지 말자. 그래서 그 보니까 그 편말 들고 있는데 어린 새가 뭐 수만 마리가 그날 죽는다는 거야. 아, 그거 알겠는데, 가슴 알겠는데,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복날에 죽는 닭이 많을까? 우리 야구할 때 죽는 닭이 많을까? 궁금하긴 해, 그거는. 축구할 때. 마셔라. 축구팀 할 때 더 많이 죽을 것 같은데, 복날에 나 닭을 안 먹어봤거든? 사실 복날이 언제인지 몰라. 그리고 삼계탕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 3시간면 뭐 10만 원도 깨지는데 그걸 누가 먹어? 그냥 축구할 닭이나 하나 듣지, 그냥. 미안해. 그래, 그 말은 알겠네. 어린 새가 주는 건 알겠는데 너무 그렇지 않냐, 이상적으로? 그러면 인간한테 뭘 원하는 거야 도대체? 그치? 아무도 먹지면 안 되지. 식물은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걔도 아플 텐데. 식물도 자르면 상처나고 막 하잖아, 이거. 아, 무슨 말을 할 줄 알겠어. 근데 너의 이상은 너무 크지 않냐? 그렇지? 시원하들이면서 넘어갈게요. 닭도 먹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먹을 게 없어, 이제. 특히 축구할 때 조심해야 돼, 이제. 근데 걔는 좀 그렇지 않아. 저 그런 건 있어. 걔는 좀 애가 좀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상주의라는 겁니다. 왜 이상주의? 그 사람이 너무 이상적인 것도 있지만 특정한 분야만 강조해요. 근데 국가 운영은 골고루 봐야 되잖아. 노동만인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다 봐야 되는데 여기만 보다 보니 좀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쪽이야. 맨 마지막에, 자, 정부는 강제력이 있어, 없어? 강제력이 있다 보니까 자금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NGO는 강제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 박애적 불충분성이라고 그래.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요.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누구한테 의존할까? 돈줄에 의존해. 얘를 박애적 뭐라고? 온정주의라고 그래요. 됐지? 다시, 강제력이 없다, 박애적 그 불충분성.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다 보니 돈에 되는데 많이 의존합니다. 박애적 온정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또 영역이 한정돼 있다고 그랬지. 닭도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사람도 있잖아, 지금. 그럼 닭의 인권이야, 사람의 닭의 인권은 아니고 뭐야 자. 이런 것도 있잖아. 넘어갈게요. 이걸 박애적 베타주의라고 그래요. 네 가지다.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영역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박애적 베타주의,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박애적 불충분성, 영역이 돈줄에 의존합니다. 거기만 반영해줘. 박애적 온정주의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여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냥 일반적 민주는 좋아지겠지. 대신 능률성이나 전문성은 떨어지고, 많은 시민 참여하니까 민주성은 좋아지겠지만 결정하기 어려워질 전문성도 없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이제 NGO고. 자, 시장 작동 원리가 뭐다? 가격이나 경쟁이야. 정부는 강제력이야. 법이야, 법. 시민사회는 대개 공동체주의나 사회자본론이에요. 90년대 많이 논의되기 시작해요. 여기 사회자본 나왔을 때 부패 문제와 밀접한 연결이 있어요. 부패가 없는 나라가 사회자본이 높은 나라니까요. 같이 90년대 이후 얘기들이야, 전부 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